이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릴이라고 보여지는데요. 운전자 중심 설계의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두었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이 대부분의 컨트롤이 이 핸드폰에서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 라이트라든지 온도 조절, 오디오, 뭐 쉐이드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차량 쉽고 빠르게 출고해드리고 있는 시차솔루션 안 팀장입니다. 자, 오늘 출고하게 된 차, 진짜 이제는 패밀리카 하면 이 차밖에 안 떠오릅니다. 바로 도요타의 알파드입니다. 알파드 같은 경우에 현재 두 가지 트림이 있어요. 오늘 출고한 프리미엄 모델, 그리고 또 하나는 이그제큐티브 모델입니다. 이번에 출고한 차량이 역대급 가성비라고 불리는 이유는 갖출 건 다 갖추면서도 초호화 럭셔리 미니밴의 그런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. 제가 최근에 또 LM이라는 차량을 이제 영상으로 올렸었잖아요. 그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 가격이 좀 꽤나 높습니다. 그런 가격대에 이제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렇게 알파드를 찾곤 한데, 이 프리미엄 등급이 나오면서 패밀리카의 시장 기준을 확 깨트려버린 차량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특히나 우리나라 국산차에서도 이 패밀리카로 유명한 차량이 카니발이 있잖아요. 그 카니발에서도 구조 변경을 통해 이제 특정 차량으로도 이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, 지금 보이시는 이 알파드는 그런 구색들을 다 갖추고 가격대도 참 착하게 나온 차량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차량 가격은 8,790만 원으로, 이 가격대는 법인으로 출고를 하시더라도 녹색 번호판이 달리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차량이다,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. 우선 제가 이전에도 알파드 영상을 좀 몇 번 찍었기 때문에 이그제큐티브 모델로 출고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그제큐티브 트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늘은 프리미엄 모델이 어떤 옵션들이 빠지면서 이렇게 가격이 구성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면부 디자인으로 봤을 때 이 알파드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확실하게 존재감을 발휘합니다. LM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강조한 반면, 이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릴이라고 보여지는데요. 되게 방패같이 생기지 않았나요? 차체가 생각보다 밑에 깔려있는 느낌도 받아볼 수 있어요. 이 차량이 실내 거주성을 좀 넓히기 위해 차체를 조금 다운시키면서 공간성을 넓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미니밴 용도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내 공간이 넓어야 되거든요. 하지만 일본차 특징이 뭔가요? 전폭이 되게 좁습니다. 전폭이 좁더라도 그 공간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이 알파드다. 일단은 여기 보시면 본네트 길이가 되게 짧아요. 이 안에를 더 넓혀주었다. 즉 휠베이스 공간을 상당히 많이 늘려놓은 차량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차량이 재원상 수치가 카니발에 비하면 약간은 좀 작아요. 하지만 실내는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넓게 잘 구성했거든요. 또 게다가 알파드가 도요타에서 판매하는 차량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가격대가 좀 많이 높은 차량이거든요. 그래서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가 좀 럭셔리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. 크롬 같은 소재들도 잘 사용을 했고, 구석구석 블랙 하이그로시도 같이 넣어주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겨 탈 수 있는 차량으로 구성을 해두었고요. 이그제큐티브와는 반대로 프리미엄 등급에서는 아래 하단 쪽에 크롬 몰딩이 제외는 됐습니다. 크롬이 없는 게 조금 더 차체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. 깔끔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역시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가 우선시 되어야 되잖아요. 19인치 휠을 사용해줬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. 그러면 휠 디자인은 이그제큐티브랑 똑같아요? 그건 공부를 안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. 이그제큐티브 영상 다른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옵션이 빠지는 걸 지금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. 디지털 룸미러 빠졌고, 이제 측면에 이중 접합 유리가 빠졌습니다. 그래서 소음이 약간 들린다고 해요. 애초에 좀 정숙성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있고 없고 차이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. 아래 하단에 크롬 몰딩이 빠진 상황이고, 뒷좌석 2열에 책상 기능이 있었거든요. 테이블 기능, 그것도 빠졌고 PC도 빠졌습니다. TV 기능이 이 차량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취향은 가성비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프로옵션을 보시는 분들도 따로 이제 구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. 이 차량의 목적구는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분들의 니즈를 파악한 차량이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격대도 참 착하게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옵션이 없더라도 납득할 만한 가격대로 판매 중인 차량이다. 이런 미니밴 차량의 특징,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무조건 들어가 있죠. 문 한 번만 이렇게 당겨주세요. 자동으로 열립니다. 열린 김에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,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또 숨겨져 있었죠. 이게 또 깔끔하게 문 닫았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. 되게 일본차가 이런 변태적인 기질이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집착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꼼꼼합니다. 이런 부분들은 진짜 칭찬할 점이고, 사이드 스텝 덕분에 탑승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. 또 이렇게 손잡이가 여기 시트 뒤에도 있어요. 그래서 승하차에 대한 도움을 상당히,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의 진짜 장점은 경사로에 주차를 할 경우가 있어요. 그럼 내릴 때나 닫을 때나 이럴 때 좀 위험하단 말이에요. 하지만 이런 오토 슬라이딩 도어는
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보니까 좀 유용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후면부 당연히 살펴봐야겠죠. 이 알파드는 이 후면부 때문에 산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. 자, 이 후면부 디자인은 네모난 도화지가 있잖아요. 흰 색깔. 양쪽을 이제 끝을 잡아당긴 디테일이 살아있어요. 진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재밌는 디자인. 크기도 엄청나기 때문에 듬직함까지 느껴진다. 그리고 옵션까지 완벽한 차량이다.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차량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제 알파드 처음 출고하시는 분들은 트렁크 여실 때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세요? 아씨, 어디지? 이 차가 놀라운 게 숨어져 있어요. 여기 보시면. 저는 이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왜 여기다 숨겨놨지? 근데 깔끔하긴 해요. 문이 열릴 때는 당연히 오토로 열리고 이렇게 천천히 열려요. 장점은 놀러 갔을 때 비를 피할 수 있다. 아, 근데 문 열리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비는 좀 맞겠다. 자, 일단 트렁크를 좀 설명드릴 건데, 이 친구는 7인승이에요. 무조건 7인승으로 나옵니다. 지금 현재 3열 시트는 제가 이렇게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, 내리는 걸 보여드릴게요. 약간 수동 감성이 있긴 하네요. 그렇죠. 일본 차들이 독일 차나 다른 브랜드처럼 완벽한 자동을 넣지는 않아요. 하지만 수동만의 장점, 내가 원할 때 빨리빨리 할 수 있다. 그리고 폴딩은 다시 올려주면 되는데, 7인승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. 가운데 헤드레스트 보이시죠? 2열, 2열, 3열 기준입니다. 제가 얼마 전 촬영했던 LM 같은 경우는 2열, 2열, 2열 총 6인승 기준이기 때문에 이 헤드레스트가 가운데 빠지거든요. 이 친구는 3명은 탑승할 수 있게끔 이렇게 3열로 구성해둔 상황입니다. 이게 되게 쉬워요. 여기다가 꽂기만 하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마감이 진짜 예쁘다. 마감도 완벽하고 그걸 오래 탈 수 있게끔 차를 만듭니다. 3열 시트는 이렇게 수동이잖아요. 근데 반대로 2열 시트는 전동이 됩니다. 아, 전동 버튼이 여기 또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어요. 왼쪽, 오른쪽 따로 할 수 있게끔.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공간은 폴딩했을 때는 좀 넓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할 때는 그래도 좀 협소한 편은 맞다. 이 알파드를 고려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버님이실 겁니다. 자, 이 운전석 어떠세요? 운전자 중심 설계의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두었습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디지털 계기판, 그리고 가운데 큰 디스플레이 덕분에 운전만 하시면 돼요. 재밌는 게 시동 걸잖아요? 심카드가 없습니다. 심카드를 넣어주세요. 걸린 거예요. 우와. 되게 조용합니다. 처음에 엔진음도 발생을 안 해요. 근데 이 친구도 고속도로에서 좀 속도를 많이 높이면 약간의 그래도 소음은 발생은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연비 좋잖아요. 그리고 이 정도 정축성이면 나쁘지 않다. 공조 버튼들도 이 친구도 다 삭제가 돼 있어요. 물리적인 건 이렇게 깜빡이 버튼 정도.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 안에, 이 하단 스페이스바 안에서 열선 시트, 통풍 시트, 열선 핸들 다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일본 차들이 항상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되게 올드틱하고 구성 자체가 조금 빈약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. 하지만 이 알파드 신식으로 완전히 재구성했다. 썬루프도 뒤에 있어요. 하지만 이 위쪽 기능을 보시면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기능, 그리고 양쪽 문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. 내가 손이 닿는 편한 부분에서 조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기어 노브도 되게 독특해요. 수동 감성을 넣어줘서 그런지 후진, N단,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놓을 때는요, 왼쪽으로 한번 당겼다 이렇게 당겨주셔야 됩니다. 재밌죠. 그리고 컵홀더는 내공 컵홀더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갖출 건 갖추었고,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장띠가 마음에 듭니다. 이 금장띠가 포르쉐에서는 네오다임 옵션이라고 있거든요. 70만 원 줘야 돼요. 근데 이 알파드는 순정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갔다. 그에 맞춰서 스티치 색상도 깔맞춤을 해놨죠. 디테일함이 살아있다.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JBL 스피커 사운드가 들어갔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아는 뱅앤 올ufsen, 부메스터 사운드, 이 정도 동급과 마찬가지로 진짜 좋은 스피커다 보니까 참 좋은 옵션이다. 수납 공간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. 진짜 크죠? 근데 양문으로 개폐가 가능합니다. 렉스도 이렇게 하고. 그렇죠. 렉서스도 이렇게 하는데 알파드도 동일하게 해요. 이런 수납 공간들도 여유롭게 구성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짐 같은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자,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. 뒷좌석에서 이 오토 슬라이딩 도어 닫는 거는 그냥 문 한 번만 딱딱 해주시면 됩니다. 혹은 아빠 보고 닫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또 딸이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 딱 딸 태우고 여기 와이프 타게 하고, 저는 운전만 딱 하는 최고의 안락한 차가 아닐까 싶어요. 이게 그리고 또 전폭이 생각보다 또 작은 차다 보니까 주차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해요. 양쪽에 이제 문콕을 당하거나 문을 열기가 불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. 하지만 문을 여는 것도 아니에요. 이 친구는 이제 심지어 오토 슬라이딩 도어다 보니까 승하차가 되게 편리하죠. 3열 시트와는 다르게 2열 시트 구성은 진짜 퍼스트 클래스. 제가 진짜 잠깐 앉아봐 있는데 이 등 쪽이 진짜 푹신해요. 솔직히 말할까요? 이 차 사면 점심시간이 기대될 것 같아요. 밥 먹고 약간 나른할 때 바로 주차장 내려가서, 그리고 이 차량이 대부분의 컨트롤이 이 핸드폰에서 가능합니다.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그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이트라든지 온도 조절, 오디오, 뭐 쉐이드, 선쉐이드도 진짜 이 광활한 창문을 꽉 채우는 전동식 선쉐이드예요. 그리고 뭐 공조 버튼들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,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따로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진짜 뭐 수납할 공간이 진짜 많은데? 이런 식으로 되게 장점이 많은 차량이에요.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
이런 식으로 귀여워요. 그리고 이 친구가 프리미엄 차량이기 때문에 테이블 기능이 없어졌어요. 테이블 기능이 있으면 조금 더 두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뒷좌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. 하지만 이제는 굳이 시트를 안 당기더라도 뒤 3열 시트로 넘어갈 수 있게끔 공간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가 없어. 여기에 원래 모니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. 뭐 근데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? 그리고 루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서 이렇게 다 조절이 가능하고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까지도 여기서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. 그냥 손 닿는 곳에 편의 기능 옵션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. 패밀리카 찾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토요타 알파드 차량을 만나봤습니다. 얼마 전 리뷰했던 LM 차량보다 왜 이렇게 가성비적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. 사실상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알파드가 정말 가성비 있게 잘 나왔다고 생각됩니다. 물론 조금 더 럭셔리하고 마감재부터 그런 디테일한 혹은 이제 브랜드 네임밸류까지 생각하신다면 렉서스 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 알파드만으로도 충분히 그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, 현재 이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기 기간이 필요하지만 신차 솔루션 안 팀장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정말 빠르게 출고해 드릴 수 있습니다. 물론 저렴한 견적과 함께 빵빵한 서비스까지 같이 함께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이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